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오셨습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댓글 많이 나왔어요. 벌써요? 봉보로 봉봉 봉사마다. 산이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배동원님, 최진봉 교수님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그만큼 요즘 속 시원한 얘기 별로 없다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네. 보시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네. 지난 한 주 동안 네. 좀 관심이 가졌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였죠, 어제. 어제. 그 법조인이시잖아, 법조인. 박지훈 법조인님. 그냥 변호사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얘기한 거 들으셨죠? 4명의 네. 검사 탄핵안 예. 이제 보고가 됐고 그리고 나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30분이나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하더라고. 키는 뭡니까? 네. 이재명 방탄이래. 뭔 이재명 방탄인데요, 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 그 뭐 4명의 검사 중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재명 방탄이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번에 탄핵이 된 이유를 보면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 없는 네. 거예요, 전부 다 4명 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면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재판. 수사 끝났다고요. 예, 예. 검찰은 공소 유지만 하는 거예요, 공소 유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님. 예, 맞아요. 아니 예. 공소 유지하는데 수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무슨 방탄인데 이미 그 사람들이 수사해가지고 넘겼다고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온갖 걸 다 털잖아요. 네. 뭐 경기도에 있었던 일, 성남시에 있었던 일. 그 수사하는 검사들이 몇 명이 붙어서 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붙어서요. 그럼 연관 안 된 사람이 있겠어요? 나쁜 짓 한 사람 중에? 그렇죠. 아니 예전에 나쁜 짓 한 걸 가지고 불법적 행동을 한 걸 가지고 탄핵을 한 걸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사도 다 끝났어요 지금. 공소 유지만 하는 상태. 이 사람들이 공소를 하는지도 안 하면 몰라. 이 사람들이 정말 재판에 나가서 이 4명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검찰 중립성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게 맞는지 본인들도 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떠나서 네. 검사의 직무상 네. 어떤 잘못했을 때 통제 방법이 탄핵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국회 없어요. 탄핵밖에. 국회 탄핵밖에. 그럼 뭐 만약에 잘했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지난번 다른 그 검사 한동안 검사였나요? 안동환 뭐 검사였나요? 돌아왔죠, 사실.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검찰이 검사들에 대해서 네. 비리 검사 이런 검사를 처벌한 거 보셨어요?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이렇게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활용하는 거예요. 네. 기소권 남용하고 죄 없는 사람도 막 집어넣기도 하고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지난번 그 검사도 저는 돌아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복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건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보복 기소에 문제가 대해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이게 돌아왔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렇게 검사들이 자기들만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기소권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 탄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국회잖아요. 국회가 그렇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재명 방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고요. 뭘 하든 간에 방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무조건 이재명이야. 기승전. 알겠습니다. 화가 처음부터 좀 많이 아니 화가 나셨어요. 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네. 못할 망정 김건희 수사를 똑바로 하세요. 하긴 하나요. 말만 몰라요. 들어도. 할지 안 할지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론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방통위원장 사퇴 얘기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이 계속 사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네. 탄핵 딱 들어가면 사퇴합니다. 그렇죠.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게 탄핵을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가 이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뭐냐? 탄핵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개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게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되고 네.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남아요. 네. 혼자는 의결을 못해. 회의 개최도 못하고요. 그러면 지금 MBC 박문진 요거 제일 중요한 사안이니까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스톱되게 돼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2명을 만들고 또 네. 2명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국회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방통위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국회로서 견제하고 네. 탄핵소추안을 통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던 것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잖아요. 네. 이런 방식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 후에 YTN이 민영화가 됐습니다. 민영화 됐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 견제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가 되기 때문에 네. 후임자 임명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진숙이죠. 네, 전 이진숙. 대전 MB 사장 거론이 유력하게 거론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분은 네. 대단히 정치적인 분이잖아요. 네. 출마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예. 전신으로 이런 분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방통위원 원래 그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네. 공정성, 공영성이에요. 그래서 방통위원이 되려면요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안 돼요. 정당 가입돼 있으면 방통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이나 관련해서 통신업 관련해서 일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그만둔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임명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준숙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한다? 이건 사실은 이준숙이란 이분이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본회의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임명이 예, 안 된 건데 예. 왜냐하면 민주당도 2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국민의힘 추천목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준숙 씨가 이미 내정된 상태였고 나머지 민주당 2명이 지난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안 해가지고 그랬고요. 네.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분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런 분이 와가지고 그럼 정말 중립적, 공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방통위를?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이준숙 씨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 지명을 언제쯤 공식화할까요? 제가 볼 땐 빨리 할 것 같아요. 바로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일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방문진 MBC 이사.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MBC 사장을 바꾸고 임명,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다. 해임시키고 네.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MBC 이사진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그러니까 되니까. 방문진이라고 하죠. 방문진 이사진을 바꿔야 그 이사진이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이사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진보 진영이 훨씬 좀 많아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여권인 국민의힘 쪽의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서 사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번 정권 들어서서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탄핵안 발의하면 자진 사퇴하고 인사청문회하고 인사청문 무시하고 또 임명해버리고 예. 탄핵 자진 사퇴 인사청문회.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거를 아까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네. 방통위의 기본적인 회의 개최할 수 있는 의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4명으로 하자. 네. 이 법이 통과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요. 네.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명.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게 5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4명이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회의가 열리게 만들면 네.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만약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보이콧을 하거나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게 되겠죠. 네네.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놔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원이 5명인데 2명 가지고서 모든 걸 처리하는 이런 못된 행동들이 금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뭐 MBC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는 게 네. 기습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방문진 목적이다. 이사. 그러니까 세 개 공영방송 있잖아요. KBS, 그다음에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니까 네. 방문진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리고 EBS 이사. 근데 이 세 개의 방송사들은 물론 EBS는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지금 사장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네. 바꾸자는 거예요. 왜 EBS는 방통위에서 이사회에 거치지도 않아요. 거기는 EBS 이사회는 사장 선임권 자체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자기들 회의에서 아무나 가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방통위원 5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1명이 간 적이 있어요. 아, 4명이서 당신이 하시오. 예.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면 박지원하고 제가 방통위원인데 회의하다가 EBS 이번에 누가 사장하지? 박지원 제가 어때? 가서 사장합니까? 그래 예. 그 4명이서 1명을 보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안 대체? 되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가서 했어요. 방통위원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MBC, KBS처럼 2월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사회 좀 숫자를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방송 3법인데 지금 현재 구조로 본다고 하면 지금 MBC 같은 경우에 네. 그 6대3 구조거든요. 그 6대3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사를 바꾸게 되면 지금 친여성향의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목적인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MBC가 KBS는 이미 장악이 됐다고 보고 MBC만 그래도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걸 입틀막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 사퇴했을 때 그때 반발해서 김현 과방위 간사죠. 네, 맞아요. 간사인데 국회의원입니다. 네. 방통위 방문했는데 건물 진입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청사 건물 진입 막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정부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 역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는요. 지금 김현 의원 사진이잖아요. 나왔네요. 민주당 국회의원 마가선 방통위는 김현 네. 왜 들여보내지 않냐. 왜냐면 국회의원증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게 하는 게 안 보여줘도 알잖아요. 보면. 알죠. 얼굴 보면 알지. 알죠. 박지훈도 얼굴 보면 아는데 또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도 했었어요. 그렇죠. 직전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보면 그만둔 지 알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보면 알죠. 그건 뭐 핑계죠. 그러니까 네. 핑계고 그 전에 김효재가 있을 때 있어요. 김효재 네.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 대행이었죠. 그 당시에. 부위원장. 예. 그 사람이 있을 때는요. 정청래 의원하고 몇 명이 갔는데 그때는 다 들어오게 했어요. 네네네. 기존에 다 그렇게 했다고요. 왜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지. 불편하다. 야당 의원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아예 들어보내지 않은 건데 이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 기관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늘 열어놓고 와서 보기도 하고 문제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 위원장 지금 사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늦어질 것 같지만 예. 결국 의결 만약 된다 그러면 예. 의결된 것 같은데 음. 이사진이 교체된다 그러면 큰일 강문진 나죠. 이게 왜냐면요. 네.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사진 구성은요 법으로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법으로 뭐라고만 돼 있냐? 방통위에서 선임한다고만 돼 있어. 물론 KBS 이사의 임명권과 네. 해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방통위에서 올려요. 이 사람 해주세요 하면 대통령이 도장 한번 찍는 거예요. 예. 근데 방문진은 방통위가 해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방통위원 같은 경우는 법에 명확하게 대통령이 한 명을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한 명,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두 명 이렇게 네. 돼 있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사는 그게 없어요 법에. 그러면 9명이라 그러면 지금 6대3 구조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6대3. 방문진. 네. 이것도 관례로 하는 거예요. 관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9명 다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보수로 9명을 다 임명해버려. 네. 그래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하잖아요.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쪽에서 누가 추천해서 공모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무도. 네. 왜냐면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누구만 공모를 하겠어요? 다 보수 진영의 사람만 하겠지. 네. 그러면 9명 그중에 다 그 사람들만 선택. 그럼 9대 0이 돼버려. 구대행이 될 수도 그런 있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문제가 되네요.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좀 뭐 우려되는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통위를 지금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예. 원래 5인인데 2명이서 뚝딱뚝딱 그냥 결정하는 건데 야권에서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방통위가 법률 좀 자문 받았을 때는 문제 없다 이렇게 또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위법이냐 네. 아니냐는 이제 법조인들이 판단할 문제죠. 예, 예. 이게 방통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법무법인 두 곳에다가 뭐 물어봤더니 네. 근데 그건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시절에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하는 것에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더니 두 곳 모두 위법 여부가 없다고 답해왔대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2017년 이때도 일시적으로 3명이 상임위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5명 중에 2명이 임명이 안 되고 그 당시에 4곳의 법무법인의 3인의 방통위 체제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4곳의 법무법인 모두 법의 출석 정족수를 적지 않아서 네. 제적위원 3인 중 과반수 2인의 찬성임 의결이 가능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그러면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 취지라는 법의 게. 취지, 방통위법 취지. 그렇지. 방통위 예. 설치법의 취지는 뭐냐면 자, 모든 정부 기관 중에요. 차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통위 빼고는. 네. 아니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행안부든 예를 들어서 문체부든 네. 이런 데서 차관을 뭐 야당이 추천합니까? 없습니다. 독임제죠. 그렇죠. 없죠. 유일하게 네. 방통위만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그 네. 이유가 뭐겠어요? 견제하라고, 견제를 좀 해라. 합의하라고. 예. 합의제 기구로 만드는 그래서 위원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취지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면 2명 가지고 하는 일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네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법의 취지를 늘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도. 맞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령 바꿔가지고 등 하나 가지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겁니까 대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5명의 위원회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야당의 의견도 들어서 합의해서 해라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대통령이면 2명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해 버린다. 그러면 위원회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 또 설치법의 취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KBS 동해 석유 브리핑 관련해서 뭐 10꼭지나 다뤘다. 이게 지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수일남에서. 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이 보도 관련해서 이번에도 KBS가 타사랑 좀 다르게 예. 좀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KBS는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권에 저는 장악된 방송이라고 아, 보여지는데 예, 예. 27일 날 KBS 뉴스 9시 뉴스 있잖아요. 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꼭지가 관련 보도였어요. 김홍일 아하. 방통위원장 관련된 거. 예. MBC 뉴스데스크는 2꼭지를 했고요. 근데 순서가 5번째, 6번째. 네. 그다음에 SBS도 한 꼭지 13번째 했고요. 네. TV조선 한 꼭지인데 이것도 7번째예요. 심지어 TV조선도 채널에 한 꼭지 했는데 7번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이 뉴스의 그 신문은 지면으로 해요. 1면, 2면, 3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면 탑이 뭐냐? 이걸 제일 중요하면 그러면 신문사는 1면에 첫 번째 기사를 뭘 싣느냐가 그날이 제일 중요한 기사라고 판단받는 거예요. 네. 방송사는 뭐겠어요? 첫 번째 뭘 보도하느냐예요. 그게 그날이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KBS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다 방통위 관련된 거예요. 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지. 아하, 예. 아니 그리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세요. 내용도 봐. 내용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습관성 탄핵병 도저. 이게 뭡니까? 습관성 탄핵병이 도졌대. 예. 이 기사가 이 뭐예요? 습관성 탄핵이 도졌다니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돼 있네요. 아니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근데 국민들 보면 다 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국민들을 안 보고 오로지 예. 대통령실만 보는 거지. 아, 그러기 때문에 MBC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고 싶은 거예요. MBC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TV조선도 한 꼭지밖에 안 다뤘고요. TV조선도 그런데. 그리고 채널A도 한 꼭지밖에 안 다뤘어요. 그것도 첫 번째 뉴스는 아니고 7번째 뉴스를 했다니까 뒤로. 네, 뒤로 뺐는데. 그러니까 TV조선 채널A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KBS가. 자, KBS 이렇게 바뀌면서 비판들이 많아요. 네. 안 본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요. 볼 가치가 없다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 해고로 이거 네. 보도하면서 뭔가 누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네. 아마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의 그 발언 그 부분입니다. 요것도 문제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이거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런 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보세요. KBS 보도에서는 네. 김 전 의장, 김진표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내용 몇 번째 꼭지로 한 줄 아세요? 아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첫 번째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18번째. 또 이런 건 또 뒤로 뺐어요? 뒤로 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파적이냐고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김 전 의장의 발언을 중요한 보도 네. 뉴스로 보도를 했고 앞쪽으로 다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슈죠. 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슨 조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그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말 무슨 음모론 얘기하고 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이상민 그 누구야 행안부 장관 사퇴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김진표 전 의장이 네. 이상민 장관 해임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밀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시감이 들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임성근.
아, 임성근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보세요. 사단장 그 당시 문제가 될 때 뭐라고 했대요? 경로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가지고 사단장을 자르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대체? 네.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맥락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글쎄요. 하여튼 글쎄요라뇨. 발언을 똑바로 하세요. 자, KBS 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보도조차 예. 박민 사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비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도 지금 박문진 바꿔서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게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네, 무리하게 하게 되면 네. 늘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늘. 그래서 저는 이런 그 KBS나 지금 정부의 행태 태도를 네. 볼 때 저는 이거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매체별 정부 집행 광고 집행 내역 한번 예. 보니까 TV조선은 많이 늘었어요. 예. MBC가 또 JTBC가 많이 줄었는데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네. 길들이는 방식이 있어요. 정권이 방송이나 신문을 길들이는 방식이 두 가지. 네. 하나는 돈 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아, 당근 부분이요. 돈은 당근이네요. 당근이죠. 네. 그다음에 채찍은 뭐겠습니까? 고소 고발. 방심이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지금 채찍을 맞은. 네, 채찍 맞았죠, 제가. 예. 근데 멀쩡한데 채찍을 아팠어요. 맞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 채찍을 맞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 방심을 통해 제재를 가거나 네. 이걸 방송에서 말 안 들으면 미투를 막 하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돼? 당근 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 양문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지상파 종편 방송 7사 중에 7개사 중에 2022년 대비 2023년 줄어든 방송사가 MBC와 JTBC래요. 예. 기존보다 줄어든. 아하. 그리고 늘어난 방송사들이 이제 다른 방송사들인데 특히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데도 하는 거잖아요. 네. TV조선 같은 경우에 정부 광고 2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 정부의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많이 집행해 줘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네. 말을 안 듣는 언론사, 소위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언론사는 정부 광고를 줄여가지고 예.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만들고 아하.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 좀 유리한, 예.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이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네. 정부의 옹호적인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상업 방송은 아닙니다. 예. 정부 광고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광고죠, 맞아요. 근데 언론사는 사실은 광고가 주수입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압력을 받을 네. 수밖에 없죠. 잘 보도해주면 돈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안 하게 되면 결국 돈도 못 받고 네. 정부 광고도 채찍 못 받고 맞고. 채찍 맞고 채찍 맞고. 두 가지를 다 당하는 거죠. 야, 잘 관리하네요 정부가. 뭔 아니 그 소리예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꼼꼼하네요.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 두 가지 꼼꼼하네요. 방식이.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을 통해서 네. 지원을 해주고 말 잘 들으면 쓰다듬어주고 말 안 들으면 심의하고 또는 고소고발해가지고 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인 거죠. 해외에서는 이 정부 광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부 예. 광고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뭐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진 않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그런 광고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마다 특별히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가 이걸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네. 언론사별로 차별이 너무 커요. 차이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언론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면 지금 지역 언론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아시죠? 지역 언론들, 신문사들은 더더욱 힘들고요. 이런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언론학자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정부 광고를 일정 금액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광고를 하자고 주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정부 광고라는 게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중앙의 언론사들은 그래도 그 생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역 언론사들은 지금 거의 뭐 고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정부 광고의 뭐 몇 퍼센트, 예를 들면 20%,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역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광고의 일정 금액을 지역 언론사 지원을 위해서 광고로 집행하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음. 객관성을 좀 언론이 담보를 하면서 예.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음. 구조도 만들어줘야죠. 있을까요? 만들어줘야 된다. 그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가 국가가.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데게 더 많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방송사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급을 해도 되잖아요. 방송 광고 집행을 할 때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언론사에 더 많이 주고 이러지 말고 기준도 아주 애매해요. 아주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방송사 뭐 공영방송은 얼마 집행 또는 뭐 상업방송들은 얼마 집행 이걸 딱 정해놓으면 다른 뭐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행을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문제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 물론 뭐 이사장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회를 만들 때도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말고 정말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부 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수신료도 마찬가지고 KBS 수신료도 KBS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KBS 수신료 운영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야.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보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뭐 시민사회단체, 학계, 뭐 법조인들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를 운영위원회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 예. 채찍의 대표적 예가 MBC 방송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바이든 뭐 날리면 네. 이런 것도 징계하고 심의하고 예. 그리고 뭐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네. 게 채찍이에요. 채찍이다. 무서워서 보도를 하겠냐고 이러면 신랑님 씨 지금 구속기간 연장된 거 아시죠? 네. 이러면 누가 보도를 하겠어요? 명예훼손죄로 구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한참 연장까지 지나서 했어요. 지금 녹취록까지 있는 걸 보도했는데 또 그리고 뭐 방심이나 뭐 선거 방심이 네, 이런 그런데 것을 심의해서 통해서 제재하고 이게 채찍이지. 채찍이고 당근은 돈 주는 거고 돈 주는 거고. 이걸 좀 막아야 되는데 네. 막아야지만 제대로 언론의 기능이 살겠죠. 제 칭찬은 없습니까? 칭찬 있습니다. 귀엽다고 아, 말씀이 감사합니다. 좀 있어요. 귀엽진 않지 않나요? 뭔- 그 심춘녀님께서 최진무 교수님 귀엽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귀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요일 남자 오늘 또 아주 시원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무 감사합니다.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